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과 이제 너네 어법 변형 테스트 공부했지? 요거를 좀 피드백을 할 거야. 이거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설명할 거는 이제 그 모의고사 관련된 건데 내가 듣기로는 아직 37번 이후로 진도가 안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일단 지금 모의고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오늘 모의고사 단어도 시험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좀 보다가 이제 교과서랑 뭐 섞어서 볼 수도 있고 그건 뭐 내가 카톡으로 공지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도 부분이 좀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니네가 이제 범위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일단은 모의고사를 뭐 18번부터 45번까지 다 한다고는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 그걸 다 시험 범위에 낸 학교는 없었어요. 일단은요. 대진고 빼고는요. 근데 이제 너네가 만약에 그 모의고사 한 회만 나온다면은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수능 지문도 나온다면서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그 두 개를 다 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분량이 말이 안 돼. 고의 분량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모의고사 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우선 좀 빨리 나갈 생각이에요. 진도를요. 되게 빨리. 한 지문당 5분 컷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 지문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 이제 25지문 정도 되거든요. 장문독해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문독해 포함한 25지문 정도를요. 수업 2회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만약에 2회 못 끝낸다면요. 연장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 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마지막 타임에 이제 수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날 때까지 연장해서 할 계획이에요. 다음 주에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제가 좀 심도 있게 수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그 뭐 주제라던가 이런 거 어차피 정리 다 돼 있거든요. 니네가 그 모의고사 자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 주제나 요약문이나 이런 걸 다 써놨어요. 전부 다 써놨고 고문 분석 다 돼 있으니까 네. 네, 여기. 네네. 단어실. 네네. 아무튼간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확히 몇 번이 시험에 나오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30번을 굉장히 심도 있게 수업을 했는데 근데 30번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시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는 좀 이렇게 풀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 파악,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 구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이제 좀 수업을 쭉쭉쭉 하고 그리고 이제 범위가 좀 확실해지면은 그때 이제 한 번 더 복습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뭐 요약이라던가 기타 뭐 어휘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됐죠? 그렇게 진도를 나갈게요. 그러면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을까? 너네 이제 뭐 수능 지문 뭐 몇 번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는지 니네가 진도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모의고사도 다 끝날 거고 수능 지문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진도를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정보 있으면은 바로바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2과 어법 변형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펴볼게요. 네. 응? 근데 끝나고 응. 다음 수업 하면 나가요? 네. 어이구. 오늘 난리 났네. 잠깐만 체크 좀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요? 근데 내가 이거 모의고사 단어 본다고 공지했었잖아, 카톡으로. 얘기했잖아. 그지? 그 월요일 날에도 얘기했고 수요일 날에도 얘기했었잖아. 월요일 날은 나눠주면서 뭐 이제 원래 이제 뭐 수요일 날부터 볼까 하다가 이제 카톡으로 그때 썼었죠. 금요일 날부터 보겠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이제 금요일 날 모의고사 단어 보겠다. 공지 다 했잖아. 아무튼간 자 테스트 이거부터 피드백 하겠습니다. 다 폈니? 다 폈죠? 봅시다. 마찬가지로 좀 이제
간단한 것들은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역시나 좀 중요한 내용 나오면은 쌤이 또 이제 보라색으로 별표 표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뭐 try ing와 try to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보통 try의 ing를 뭐뭐 하는 걸 시도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try의 to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근데 이제 막상 이거를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나와.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영화 아르고에서 그 미국 대사관 직원 그 집단이 탈출하기를 시도한다. 탈출하려고 노력한다. 둘 다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국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시도한다. 탈출하려고 노력한다.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try ing 투부정사 이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얘네가 좀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알려줄게. try ing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원래 사전을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렇게 나와. 해석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try to는 말 그대로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try ing는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뭐 내가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해볼까? 좀 이런 느낌. 해보진 않았지만 까짓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뭐 이제 그 시식코너 뭐 이제 대형마트 시식코너 같은데 갔는데 거기에 막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이 있어. 막 말미잘 많이 딴 거 있어. 그러면 말미잘 한번 먹어볼까?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try ing는. 근데 try to는 말 그대로 노력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노력이라는 거는 한 번 땡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그걸 지속해서 한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계속해서 한다는 느낌. 그래서 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보자면 이 미국 대사관 멤버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외국 한번 여기 한번 탈출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막 이제 온갖 가지의 노력을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딱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잡혀서 죽지 뭐 이거 아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인 to escape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은 try ing를 시도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다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이제 앞에 뭐 단수형이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쓰면 되겠고요. 2번 넘어가서. 자,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prevent 목적어 from ing이기 때문에 일단 from ing 나왔고요.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맞는 이유가 이 적들이 그것들을 확인하는 걸 막기 위해서가 문맥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ttempt to는 위에 나온 try to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elimination 맞고요. 이어서 all이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 every 나오면 단수명사잖아. 복수명사 나왔으니까 all이고요. 됐지? 넘어갈게. 이유쓰기 없는 것들은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hidden과 hiding인데 그들이 숨겨진 게 아니라 그들이 숨어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하는 거니까 능동형이고요. 역시나 그들이 기다리는 거 하는 거니까 waiting이 맞겠습니다. 게다가 wait for가 한 세트로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for rescue가 와야 된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도 써놓긴 했는데 얘들아 참고로 말하자면 이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이 await이라는 표현도 있어. 여기에도 써놨어요. 근데 이 await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요. 이때는 for를 쓰지 않습니다.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다 써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tearing과 turn인데 앞에 일단 동사는 나와 있고요. passes of photographs. 자, 찢어진 그 사진 조각이라는 의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사진 조각 입장에서는 찢는 게 아니라 찢겨지는 거니까 당연히 PP형인 turn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문맥 문제인데요. 이제 그 탈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가 문맥적으로 맞기 때문에 투부정사 to find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하자면 이 2과에서 how 쓸래 왔을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내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하고 올게. how는요 정식 명칭이 의문 부사예요. what은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물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보통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는 이제 부사 쓸래 대명사 쓸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완수불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가 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how는 명칭에 써있다시피 의문 부사 즉 수식어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고 what은 의문 대명사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일단 이걸 베이스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 상태에서 뒤를 봤을 때 The escapees look 주어 동사 나오고 전치사 like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따라서 what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what, like는 한 단어로 보다 how잖아, how. 됐어요? 그래서 like를 how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뒤에 like가 안 나와 있으면 당연히 how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뒤에 like가 나왔으니까 what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like or like는 이것도 말했지만 lik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오고 unlike는 형용사 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unlike는.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은 unlike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like 뒤에 명사, 이 명사의 역할을 앞에 나와 있는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unlike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leave와 have left 나왔는데 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를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시제로 푸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로 푸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시제로 먼저 풀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보자면 전부 다 아르고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이 문장만 보더라도 Before their photographs are라는 현재 시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쓰면 현재 시제이지만 조동사에 have, pp를 쓰면 과거 시제라는 거를 이미 문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시제인 leave를 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좀 지울게. 이 must라는 거는 잘 알다시피 must의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자, 그런데 must에 have pp를 쓰면은 얘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라는 추측성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했다가 아니야. 얘는 해야 했다는 우리가 had to로 쓰죠. had to. must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보자면 이 대사관 멤버들이 그 나라를 떠나야 한다라는 게 문맥적으로 맞잖아. 떠났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떠나야 한다고. 뭐 하기 전에 그 사진이 뭐 재구성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라는 내용이 문맥적으로 맞기 때문에 역시나 또 leave가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약간 번외편으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내용 일치에 나올까봐 내가 좀 설명을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별건 아니에요. 이 leave라는 게 잘 알다시피 이제 떠나다라는 뜻으로 이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뭐를 떠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leave 뒤에 이 leave for를 쓸 수도 있어, leave for. 그러면은 이때는 뭐뭐로 떠나다가 돼요, 뜻이. 예를 들어서 leave the school 하면은요 학교를 떠나는 거야. 학교에서 딴 데로 가는 거고 leave for the school 하면은 학교로 향해 가는 거예요. 됐어? 의미가 반대죠. 그래서 이 전치사 for 하나로 인해서 의미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용 일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단어 참고해서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거는 간단하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쓴다. 이러고 끝내도 되고 그들의 사진이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되는 거니까 pp형 쓴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은 뭐 간단한 거예요. history 단수니까 단수 동사 쓰면 되겠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because 쓴다. 넘어갈게. 6번. 6번에서 잠깐 보자면 일단 뒤에 incident라는 명사 나왔으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similar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요걸 보면은 요 사실 요 6번 문장이 나는 그 문장 자체가 그냥 구성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구문이나 어법적으로 보자면 지금 두 개가 섞여 있거든.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가정법 과거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가주어진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쓰여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학교 선생이라면 영작으로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이제 이 어법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제 주의사항. 앞에 if 있으니까 가정법이겠네. 그럼 happened 써야지. 라고 풀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if가 나왔다고 무조건 가정법이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여러분 이 가정법을 쓸 때 우리 지난번에 1과 할 때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no other way 하면서 나왔던 거 기억나냐?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었죠. 근데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if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본체가 아니야. 얘가 본체가 아니야. 가정법은. 가정법은 여기가 본체가 아니라 뒤에 주절 부분 있잖아. 조동사의 과거에 뭐 동사 원형을 쓰든 뭐 have PT를 쓰든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가정법의 본체예요.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1과를 했을 때도 if가 안 나왔었어. 그 no other way 해갖고 그게 이제 그 부분이었거든. 무슨 뭐 조앤 로닝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뭐 실패를 통해서 뭐 배우게 됐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나왔었어. 마지막 부분에. 그때도 if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법에서의 본체는 if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실은 본체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응.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서 볼게. 여기서 보면 if가 나왔다는 건 부수적인 이유고 주절에 would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응. 그래서 뒤에 would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가정법 써야겠네. happened는 현재형이니까 가정법에서 쓰지 않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인 happened가 정답이 되는 거고 또 이어서 그러면 앞에 가정법 과거 나왔으니까 여기도 맞춰서 가정법 과거형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be를 쓰는 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it이 이제 가주어예요. 여기 나와 있는 to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would be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destroy라는 동사는 당연히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 앞에 지금 for 또는 of의 목적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의미상 주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가 뭐 사람의 성격, 성질, 성향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는 of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for를 쓴다. 이건 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이란 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지원이 성격이 참 불가능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전치사 for를 쓰면 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굳이 서술형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변형할 수 있는 요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가정법 과거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도 돼요. as 이용해서 여기 뭐 as 쓰고 뭐 이제 뭐 현재 반대로 쓰고 또 현재 반대로 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직설법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설법으로 전환해서 내면은 뭐 흐름상 어색이라던가 뭐 내용 일치불일치라던가 뭐 이런 걸로 문제를 이제 응용해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장의 이 구성과 그리고 내용까지 여러분이 함께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과 구성 전부 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7번에서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왜 would냐면요. 앞에서 나온 가정법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지 어떻게 아냐면 앞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 비슷한 사건이 오늘날 발생한다면 그 제 시간의 사진을 파기하는 게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가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왜 제 시간에 이제 파기하는 게 불가능하냐면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많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 찾아서 삭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가정법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는 거야. 됐니? 가정법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would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so와 to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건 이제 so that 쓸래, to 쓸래라고 보면 돼. 이제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to를 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잠깐 건너뛰고 얘부터 설명할게요. 요 덩어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many pictures를 수식하는데 여기에서 형용사 자리죠? 명사 꾸며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도 형용사가 되고 현재 분사니까
얘도 형용사 되잖아. 투부정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이 형용사로 쓰이는 부정사와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 안 나와요. 거의 못 봐. 거의가 아니라 저 아예 못 봤어요. 시험에서. 근데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보통 이 녀석, 이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하고 있는으로 보면 돼. 뭔가 하고 있는. 투부정사는 보통 미래적 어감을 갖고 있다죠. 그래서 뭔가 앞으로 뭔가를 할, 뭐 이런 어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문맥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문맥을 봤을 때 오늘날 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래.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맥락적으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당장 그 상황이 인터넷에 당장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얘네가 뭐 탈출하고 나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ng형이 더 적절하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투투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소데켄트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로 나왔으니까 역시나 소데 주어 couldn't로 써줘야겠죠. 여기 과거형이니까 똑같이 couldn't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다. 됐죠? 여기에서 주어를 쓸 때가 조금 주의할 점인데 한번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바꿔볼까? 만약에 so that can't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so 쓰고 여기까지 똑같겠죠. 여기 인터넷까지 똑같고요. 대절을 쓸 때 이제 대절의 주어는 잠깐 건너뛰고요. couldn't, find, and eras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이 주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찾아서 지우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여기서 누가 찾아서 지우는 걸까? 당연히 그 대사관 직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대사관 직원들을 쓰던지 아니면은 그냥 저는 그냥 데이라고 쓸게요. 그냥 편의상. 근데 이 데이가 누구라고? 이 대사관 직원들 말하는 거죠.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여기서 문장 끝내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내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어떻게 되냐면 erase를 쓰고 근데 여기서 day로 쓰면은 좀 안 되겠다. day보다는 요거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atmosphere employees를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지금 요 문장에 그 대사관 직원이라는 내용이 없잖아. 요 문장에는. 그래서 이거는 day보다는 대사관 직원들로 써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여기 find and erase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then까지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찾아서 지우는데 뭘 찾아서 지운다라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many pictures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many pictures를 가리키는 then까지 써줘야 완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전환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것도 중딩 문제야. 중딩 문제인데 이제 바꿔놓고 이제 다른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써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좀 낼만한데 라고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문제가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변형시킬 만한 요소는 많아. 뭐 가정법이라든가 투투라든가 변형시킬 만한 요소는 많은데 뭔가 얘가 결정적으로 뭔가 빡 우리 지난번에 마치 그 관계사의 계속증용법과 분사구문을 섞어서 내는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줬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문제를 낼 만한 게 아직까지는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던 how와 what을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뒤에 완전하면 how, 불완전하면 what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뒤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바로 how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how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부사예요. 부사. 그럼 부사가 누굴 꾸며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 what이 얘네를 꾸며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왔으니까 how 그냥 이러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한다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라서 how를 쓴다.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형용사 대 부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번 문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는 표시할게요. 얘는 2번 문제.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형용사 부사 문제로 내기에는 뭐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그때 문제풀이 할 때 이 형용사에 대한 근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일단 이 형용사 보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수식어가 될 수 있는지 이 근거들을 찾아보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푸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자, 그럼 하나씩 보자면 일단 얘가 보어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뒤를 봤을 때 We handle photographs라고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handle이라는 게 뭐 오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도 아니죠. 지난번에 내가 알려줬던 뭐 consider, make, keep, find 뭐 이런 단어가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목적격 보어로도 쓰일 수 없습니다. 주격 보어는 당연히 안 되죠. 삼형식이니까. 자, 그럼 남는 건 이제 형용사 수식어인데 얘가 명사를 꾸며주려면 이렇게 뒤로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자,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수식어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differently라는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differently는 뒤에 나와 있는 부사 hand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 hand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다.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다루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치사 to from은 별건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 different랑 연계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통 different 쓰면은 이제 다른이잖아, 다른. 근데 우리가 뭐뭐와 다른 할 때 전치사 from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from 나온 거야. 앞에 이 different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 저 슬래 디드 슬래로 냈으면 안 돼. 뒤에 in the past인데 당연히 과거겠지 뭐. 이건 너무 허접한 문제고. 저는 이렇게 안 낼 거예요. 저는 did 슬래 was 슬래로 was가 아니지. did 슬래 were 슬래로 낼 겁니다. 굳이 낸다면. 대동사죠, 대동사. 여기서 did가 받는 게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hand이죠, hand. 일반 동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대동사 did가 정답이다. 이게 차라리 조금 더 나은 문제라는 거야. 이걸로 내도 쉽지만 그나마 나은 문제가 이거다. 자, 다음 9번. 9번은 뭐 사실 그냥 뭐 도치구문이니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 주어여서 얘가 동사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진짜 만에 하나 이게 도치구문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얘를 주어로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단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슈렉이야, 슈렉이. 필요 없는 문제란 거예요. 넘어갈게요. 본문 2. 10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과거 시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시제 문제예요. 과거 슬래, 현재 완료 슬래니까. 그런데 야,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이래. 아니 얘가 과거인데 그 이전이래. 이전에. 그러면은 당연히 뭐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면은 대과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당연히 현재 완료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과거가 없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볍게 들어라. 우리가 보통 대과거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요.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before, after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입니다. 자,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대과거 대신에 과거를 써도 된다라는 어법이 있어요. 즉, 정석으로 한다면 여기를 had로 쓰는 게 맞아. 정석으로는. 근데 before라는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해주는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과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 다 된다. 여기서 헤드에다 써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전에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어서 보자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필름 카메라를 가리키는 거고, 자, 지금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필름 카메라가 이미지를 포착했을 테니까 과거 시제 쓰는 게 맞겠고, 여기는 당연히 주어 동사 자리니까 동사, 과거형 동사인 took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자면 이거는 아주 짧은 분사 구문인데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 once라는 접속사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죠. 분사 구문인데 이 필름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자, 필름 입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니까 당연히 used가 정답이겠고 뒤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역시나 pp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필름이 지워질 수 없거나 재사용될 수 없는 거죠. 재사용될 수 없는 거. 필름 입장에서 얘도 똑같이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여기 뒤를 보면 photographers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여기에 목적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not only mothers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미 동사 있는데 어떻게 동사를 또 쓰겠어. 그래서 수식어, 투부정사가 맞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시냐 위치냐라는 문제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좀 허접한 문제기는 한데 너네가 이렇게는 풀면 안 돼. 잘 들어봐. 앞에 콤마 나왔네? 그럼 콤마 뒤에 대 못 쓰니까 위치 써야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돼.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 이 1번은 그게 맞아. 그게 정답이긴 해. 정답이긴 한데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냐면은 대 앞에 콤마가 무조건 못 나온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어법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 앞에 콤마가 나올 수도 있어. 물론 그때 대신 관계대명사는 아니겠지. 딴 걸로 쓰인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항상 구문 분석을 하고 풀어야 돼. 항상. 앞문장을 보면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로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수식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수식어 자리니까 관계대명사 문제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콤마 있는 즉 계속적 용법이니까 대를 못 쓰는구나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콤마 나갔다고 대단데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또 이게 있어. 대슬래 미치슬래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앞에 인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 못 쓰는데 미치 써야지.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풀었다가 망한다고.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아니 접속사일 수도 있잖아.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항상 앞뒤에 나와 있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다 하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이런 거는요.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2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얘도 좀 소심하게 좀 작게 표시할게요. 좀 소심하게.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 문제. 왜 그러냐면요. 봐봐. 앞에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이미 나왔지? 근데 뒤를 보면 they had to 동사원형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봐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겠죠. 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맞지? 응. 근데 봐봐. 뒤에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문제가 나왔어. 니네도 잘 알다시피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동인 be bought를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be bought를 써. 그럼 애초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고. 그럼 이 목적어는 뭐 어디에 쓰일 건데? 없잖아. 얘가 이게 완전해져 버린 거야. 얘는 뒤에 불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도 그들은 구매해야 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 당연히 photographers, 사진 작가들을 말하는 거겠지. 사진 작가들이 구매된다? 뭐 인신매매야? 구매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매해야 했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I가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죠. 14번. 얘는요 왜 문제를 냈냐면 왜 이유쓰기를 냈냐면 얘 때문에 냈어요. 얘 required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사 쓸래 ing 쓸래 문제인데요. 일단 ing라면은 이제 문장이 짧으니까 동명사로 쓰인 거겠죠. 동사로 쓰였다면 이제 명령문이겠지. 근데 이제 이 required가 이제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지만 역시나 이제 pp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져. 얘가 만약 과거형 동사라면 앞에 주어가 필요하니까 동명사가 정답이겠고 만약에 pp라면은 문장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정답이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require는 뭐뭐를 요구하고 뭐뭐를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겠지. 근데 pp는 역시나 수동이니까 목적어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뒤를 봤을 때 knowledge, skill, and practice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 주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동명사인 taking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요 버전에서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 않지만 역시나 아까 내가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너네 모의고사라든가 다른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단순하게 보지 말고 반드시 뒷부분을 잘 보고 풀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15번 볼게요. needed와 was needed인데 이제 내가 여기 답지에도 써놨지만 need 자체가 이 투부정사랑 짝이거든. 그래서 need to 동사원을 이렇게 많이 쓰죠. 뭐할 필요가 있다. need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need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형인 needed가 정답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또는 사진 작가가 필요로 하는 거겠죠. 필요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시나 능동형인 needed가 맞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면 또 나왔네요. 하우슬래 왔을래? 여기 잠깐 봐봐. 아까 전까지 봤던 그 문제들이랑은 약간 다른 게 이번에는 절의 형태가 아니라 의문사 투부정사로 나와 있어. 의문사 ing는 없죠? 의문사 투부정사가 일단 맞습니다. 근데 이 의문사 문제에서 왔을래 하우슬래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네, 내가 이거 전에도 말했던 건데 왜 잘 나오냐면 이 우리말과의 좀 그 괴리감이 있어서 그래. 한글과 영어에. 내가 이건 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말에서의 이 어떻게랑 이 영어에서 how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건 그냥 예문을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봐봐. What do you think of him?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죠? 근데 나온 단어가 what인데?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라고 해석하지. 그치? 그럼 왜 how가 아니라 왜 what을 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내가 한번 how를 써볼게. 한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일단 문법적인 설명을 먼저 하자면 일단 what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think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 what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문법적인 이유야. 해석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 what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야. 너 그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가 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해. 됐어? how를 쓰면은 만약에 이제 말이 안 되지만 how를 써서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너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가 되는 거야. 앉아서 생각해, 일어나서 생각해, 누워서 생각해, 손 들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how는 뭐냐면은 얘는 이 think를 꾸며주는 거야. 이 생각하는 방식을 꾸며주는 거라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남자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what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 뭔 말인지? 됐어?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완전하면 how고 불완전하면 what을 쓴다. 그리고 what과 how의 어떤 이런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절의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의문사의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조금 구별하기가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자면 쉬운 예시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I don't know how 또는 what to wear at the part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우리말로 해석해볼게. 나 파티에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 파티에서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맞냐? 와시마저 하고 가면서 아니 씨 뭐야 왜답 틀이 없어? 아니 니들끼리 속담이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지원아 뭐가 맞아? 뭐라고요? Y라고요? what? 여진아 뭐가 맞아? Y이 맞아요? 일단 what은 맞아. 오케이 정답은 잘 맞췄어.
근데 얘도 아까랑 비슷한 뉘앙스라 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파티에서 뭐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맛이 되는 거. 이런 맛이래. 이런 말이 되는 거고. how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를 또 where를요. 그러면은 나 파티에서 이 옷을 이렇게 입는 건지 이렇게 입는 건지 이렇게 입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방식이. 됐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문법적인 이유로 말하자면 얘들아 where라는 거는 뭐뭐를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 안 나왔잖아. 그 목적어 역할을 이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지. 됐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해서 어떻게 했어? 무엇을 을을 붙였잖아. 무엇을 입을지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했겠지. 그럼 여기로 넘어가서 봐봐. 여기서 보면 decide를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뒤에 an adequate composition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 뒤에 목적어 나왔네? 그럼 이때는 안전하니까 how 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 응.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how to 쓰면 우리가 어떻게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래서 적절한 구도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또는 적절한 구도를 잡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맞죠. 그래서 how가 정답이 된다. 연결됐어요? 정리됐어? 자, 그 다음에 3, 4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있는 to decide, to adjust, to set 세 개가 병렬로 연결돼서요. 얘가 A, B, and C가 나온 겁니다. 됐어요? 병렬 구조입니다. 넘어갈게요. 16번. 16번 보면은 이제 carefully 형용사 부사인데요. 뭐 얘는 간단하죠. 일단 이 prepare를 보면 얘가 뭐 보어를 받는 동사도 아니고 뒤에 꾸며주는 명사도 없고 따라서 형용사 탈락해서 부사 이러고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if whether 나왔는데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if와 whether가 접속사에서 둘 다 부사절도 되고요. 둘 다 명사절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딩 때 배웠는데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잖아. 둘 다. 그렇지? 부사절로 쓰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뭐 한다면 whether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뭘 확인하면 좋으냐?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확인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부사절일 거야. 왜? 명사절이면 둘 다 답되거든. 둘이 뜻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부사절 비교하는 문제겠지. 뻔하지 뭐.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앞을 보면 가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고 진주어 나왔어. 그럼 완전한 문장이야. 됐지?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뒤에 필요한 건 수식어. 수식어니까 부사절. 되니? 이렇게 정리된 거야. 그러면 결국 1번 문제는 뭐냐? 뭐뭐 한다면이라는 해석이 맞냐? 아니면 뭐뭐이든 아니든이라는 해석이 맞느냐?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whether 쓸 때는 or not, or 이런 표현이랑 좀 잘 어울리죠? 게다가 뒷문장을 해석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was going to take a good photograph.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든 아니든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나쁜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찍든 아니든이 아니라 찍는다면 주의 깊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적절하겠죠. 문맥상. 그래서 if가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near인데요. near는 잘 알다시피 가까운이라는 뜻의 형용사고 부사로서 가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그 본문에 나온 표현 중에 그 next to라는 표현도 있었죠. 거의라는 뜻. 자, 보시면 일단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부사의 의미가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은 탈락. 그럼 가까이 불가능하겠어? 거의 불가능하겠어? 당연히 거의 불가능하겠죠. 문맥적으로. 그래서 nearly가 정답입니다. 원스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여기서는 원스가 접속사예요.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has냐, had냐, 그러니까 현재냐, 과거냐가 나왔는데요. 지금 시제를 보면은 계속해서 과거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was. 따라서 ha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요. 근데 여기 뒤를 보면은 여기는 been taken이에요. 얘도 똑같아.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왜 과거 완료, 즉 왜 대과거 시제를 써야 맞느냐? 보시면은 일단 사진이 찍히면 어느 것이든 바꾸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서 불가능하다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잖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니 사진이 먼저 찍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변동한다라는 내용일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이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과거로 나왔으니까 사진 찍히는 건 그 이전인 대과거를 쓴 게 맞겠죠. 그러니까 had pp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대과거를 쓰기 위해선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된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was impossible과 비교해서 얘가 사진이 찍히는 게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과거 시제를 쓰고 수동태를 쓴 이유는 사진이 찍혀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7번. 17번 있을래 됐을래 이거는 애초에 all it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all that.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바꿔놨다. 여기서 that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그런 여태까지 말한 전체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that이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since와 because of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sinc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들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형이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입니다. 그 다음 19번 앞에 나와 있는 taking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is 단수 취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ee와 freely 여기서의 free는 보어 자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 써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most와 most of 나왔는데 뭐 이건 사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저런 시리즈 있거든요. 그러니까 most of라던가 뭐 some of라던가 무슨 뭐 예를 들어 half of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all of라던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뭘 쓰냐면 더 명사를 써요 보통. 그러니까 all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학생들 하면 all the students, all of the students 이렇게 더를 붙여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 most students, most of를 쓴다면 most of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막 발겨 썼어. 중요한 거 아니라서. 그래서 뒤에 most of 쓸 거면은 뒤에 관사를 붙여줘야 돼요. most of the people. 그래서 most가 정답이에요.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ery랑 for 하고 나왔는데 뒤에 이제 뭐 비교급 나왔으니까 for를 써야겠죠. 그렇죠? 비교급 강조 표현. 얘가 원급일 수도 있잖아요. 뒤에 then 나왔잖아. then. 그렇지? 그러니까 then 나왔으니까 비교급 써야 된다는 걸 수 있고 비교급 나왔으니까 비교급 강조 표현 for 써야 된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거랑 before는 뭐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심플하게 말하면 어거는 과거 시제에서 before는 엄밀히 따지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they would have라고 나왔잖아. 이 have가 지금 뭘 받고 있는 거냐면 앞에 나와 있는 take를 받고 있는 거야. have taken이거든. have taken. have pp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고는 불가능하고 before가 정답이 된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 21번. 21번이 여기 있네요. 자, take와 have taken 역시나 앞에 조동사가 나와 있네. 아까 우리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데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현재 시제고 조동사의 have pp면은 과거 시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시제를 봤을 때 일단 결정적인 단서 여기 나왔네요. in the past라고. 과거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과거에 맞는 조동사의 have p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쌤, might가 may의 과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조동사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시제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may의 과거형을 might라고 can의 과거형을 could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는 말인데 그러면 will은 미래 시제잖아. 그럼 would는 무슨 시제인데? 미래의 과거니까 현재예요? 그럼 과거인가? 어떻게 할 건데? 또 예를 들어 should라고 쳐봐. should는 사실
현재형이 shall이죠, shall. shall이 현재형이야. should가 과거형이고. 그럼 should는 과거 시제에서만 쓰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조동사라는 거는 뭔가 명확하게 과거를 표현하진 않아요. 우리가 could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에 쓰고 would라고 해서 과거에 쓰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상황상 조동사를 좀 명확하게 과거로 써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명확하게. 그냥 might만 쓰면 얘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과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조동사의 have pp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니? 자, 넘어갈게. 22번입니다. 뭐 during과 while인데 during은 전치사, while은 접속사지. 그러니까 뒤에 the same countryside trip 명사 나왔으니까 during 끝났고요.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return, will return. 이게 진짜 쉬운 문제거든. 이거 그거야. 그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미래 못 쓴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대신한다. 그 문제인데 의외로 한 번씩 나오더라고 저게. 의외로. 왜냐면 이걸 처음에 배우는 게 중2 때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까먹어.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형 문제니까 이건 난이도가 쉽지. 만약 밑줄형으로 나와서 여기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이게 왜?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한번 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want 뒤에 투부정사니까 to keep이겠고요. 그 다음에 discard. 이번 문제가 이게 길이가 조금 짧아서 아쉬운데요. 근데 이 유형으로만 보면은 좋은 문제예요. 유형으로만 보면. 왜냐면 작년에 저동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냈었어요. 작년에. 그때는 이제 저동에서 이제 나왔던 외부 지문이 올림포스 2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올림포스 2 지문에서 이런 비슷한 게 나왔었거든. 그게 이제 뭐였냐면 내가 잠깐 소개를 좀 해줄게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작년에 is able to display였나? 뭐 이렇게 나왔어. 저거 나오고 그 다음에 and하고 displays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었어. 내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display가 얘랑 짝이 아니라 요 is랑 짝이기 때문에 여기에 s 붙였다. 이제 이거를 내가 설명을 했거든. 근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시험에 이게 어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랑 섞어서 나왔었어. 어법이랑 어휘를. 그러니까 섞어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딴 단어가 뭐였는지 내가 기억 안 나. 근데 다른 단어를 썼었어. 다른 어떤 동사를 썼었어. 어떤 동사. 근데 이 동사에 s가 안 붙고 동사 원형이 왔었어. 동사 원형.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풀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쌤이 얘랑 병렬이를 했었어. 얘 s 붙여야 돼 해서 얘 골랐다 다 틀려왔거든. 왜 그러냐면 단어를 바꾸니까 얘랑 짝이 아니라 얘랑 짝인 게 어법상 그 문맥상 맞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동사 원형이 정답이었던 거야. 어휘가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작년에 저동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용해서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어법과 어휘를 결합한 문제를 낸 거지.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그걸로 내기에는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형으로 보면은 거의 흡사한 유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discard가 정답이라면 당연히 앞에 있는 want랑 짝이겠고 to discard가 정답이라면 이 투부정사랑 짝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짝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want랑 짝이 아니라 얘랑 짝이지. choose랑 짝이지. 미안. 왜냐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물론 얘랑 짝일 수도 있고. 자, 그럼 보면은 봐봐. 얘랑 짝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 여행한 가족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들이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 이렇게 묶이네요. 그들이 간직하기를 원하는 사진들을 골라서 그들이 그 나머지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만약에 요 원트랑 짝이면 그들이 간직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사진들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이상하죠? to discard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간직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를 버리기를 원하는 사진들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해석한 건 다 말이 어색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choose와 짝이어서 discard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게 어휘와 이 뒷내용을 바꾸면서 다른 단어를 써서 병렬 구조를 바꾸는 뭐 이런 문제로 낼 수도 있죠. 우리 작년에 냈던 이런 문제처럼. 저동고가 이런 거 좋아해요. 됐지? 자, 다음 내용 볼게. 좀만 쉬었다 하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왜 그래? 정신 나갔어? 왜 그래? 자, 공문 3번. 보자. 자, 첫 번째부터 보면 댐이냐 댐서브즈냐라고 문제 나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 얘도 좀 소심한 별표로 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코스트가 4형식으로 쓰였거든. 4형식.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비용도 들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여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댐은 앞에 나와 있는 pictures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둘이 동일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명사를 쓴다. 그다음에 뭐 얘는 별거 아닌데 뒤에 살 수 없는 거 나왔으니까 어리트 쓴다. 넘어갈게요. 25번. 여기에서 드디어 나왔네요. 올 게 왔네.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이슬레 댐슬레에서는 내가 어떻게 풀어라? 해석해라라고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make it 목적격 보어 뭐 투부정사 나왔다고 해서 과목 진목이 아니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해석해라. 자, 일단 과목적어 진목적어 버전으로 먼저 해석을 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뒤를 봤을 때 얘를 만약 과목 진목으로 해석한다면 해석이 없겠죠?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었어. 정말 놀랍게 아스토니싱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놀랄 만큼 쉽게 만들었습니다. 투부정사를요. 사진 찍는 걸. 자,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쉽게 만들었다 라고 하니까 적절하죠. 디지털 카메라가 실제로 사진 찍는 걸 쉽게 만든 거니까. 그렇죠? 문맥상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맞구나. 따라서 이시구나.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를 써야겠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몇 형식? 5형식이라고 했잖아, 내가. 앞에 나와 있는 astonishingly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부분. 여기는 이제 by ing 여기가 한 세트인데 이 making이라는 녀석이 결정적인 단서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역시나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automatic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6번.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격 써야겠고 사람들이니까 이제 복수에 맞는 동사 써야겠고 그 다음에 next to anything이냐 nothing이냐라는 거는 이건 이제 뭐 문맥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법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거의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에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고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nothing을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still by yet. 얘는 뭐 사실 문제를 낸 게 되게 좀 허접한데요. 그냥 풀이는 써놨습니다. 자, 이거는 아래 써 있는 걸 그냥 쭉 읽어봐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still은 긍정 의문문에서 쓰여서 여전히 뭐 이런 뜻이고 yet은 긍정 부정 의문문에서 다 쓰이는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이 yet도 여전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직, 의문문에서는 already의 뜻이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 얘는 긍정문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둘 다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전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웬만하면 still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yet은 보통 우리가 중간이 아니라 끝부분에 쓰는 경향이 있어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27번. 처음에 일단 스위치 문제 나왔는데 앞에 transition 단수가 주어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has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at 의문사 나왔으니까 의문사 투부정사 그래서 to take가 맞겠죠. 동사 쓰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왜냐면 일단 앞에 has changed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동사를 쓸 거라면 아니 쓸 수도 있겠죠. 뭐 의문사이면서 얘가 주어 역할에서 동사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의문사 왔으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takes가 돼야겠죠. 만약 동사를 쓴다면.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얘는 안 된다. 그래서 to 부정사 to take가 맞겠고요. 이 부분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기서 over를 붙이냐 마느냐 이거 얘기했었죠. 자, 한번 보자면은 what 나오고 그냥 다 써볼게요. 자, what to take 그다음에 pictures에다가 over를 붙이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였어. 자, 여기서 what to take pictures of 하면은 정확히 해석이 무엇의 사진을 찍을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치사 of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what을 쓴 거죠. 만약에 of가 안 나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무엇이 사진을 찍을지를 얘가 주어처럼 해석이 돼야 된다고 했어. 근데 누가 사진을 찍느냐도 아니고 무엇이 사진을 찍느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마우스가 갑자기 지가 기어가다 사진 찍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의 사진을 찍느냐라는 말이 적절해서 전치사 of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28번. 처음에 use와 used.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시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놓고 in the past 나왔으니까 과거형을 쓰는 게 맞겠고요. 얘도 이제 위치는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 동사. 요거는 조금 얘도 좀 소심한 별표 할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데 속기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하도 이치는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cost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과거잖아. in the past 과거잖아 과거.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과거형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s 붙이는 건 현재형이잖아. 그러니까 cost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as는 전치사나 접속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does가 맞고요. 그 다음에 must와 mustly. 이제 must는 이제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주로 이런 상황에 사진을 찍는다라는 문맥이니까 mustly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e can take pictures에서 문장을 끝내버리면은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anything이 수식어가 아니잖아. 명사잖아. 그러니까 pictures of라고 만들어줘서 전치사의 명사 수식어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pictures of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가서 보면 자, no one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what that 문제 나왔는데요. what that은 뒤에 완전 불완전으로 푸는 거죠. 뒷문장을 보면 taking a picture of tonight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 주어 나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 동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 is 나왔고요. 뒤에 보어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접속사 that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4번. 요 1번 문제는요. 사실 이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고등부 문제에서 적합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토익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써야 될 텐데 인티그레이션도 명사고 인티그레이팅도 동명사입니다. 그럼 명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또 mobile phone and camera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럼 목적어를 받으려면 여기가 동사의 특성을 가진 놈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 인티그레이팅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far further 이거는 그냥 의미적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스마트폰이 더욱더 뭐 이제 변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시킨 건지 변화된 건지를 봐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역시나 이렇게 오늘 빠개지냐 역시나 능동형을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the way와 how는 같이 못 쓰니까 the way가 정답이야. 쉽죠? 자, 그 다음 33번 이거는 뭐 want 뒤에 to 부정사니까 to take 넘어갈게요. 34번 또 나왔는데 요게 그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죠? 역시나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문맥상 보면 스마트폰이 또한 만들어 왔어. 건너뛰고 더 쉽게 만들었어. 우리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자, 스마트폰은
우리의 사진을 공유하는 걸 더 쉽게 만들었다. 딱 떨어지죠 해서 따라서 가목적어, 직목적어 버전으로 해석했을 때 적절하니까 가목적어인 it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목적어, 직목적어는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2절가 정답이고요. 넘어가서 since와 thanks to 이거는 뭐 뒤에 주어 동사 접속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since고요. 그 다음에 come과 came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내용을 봤을 때 앞에 지금 현재 완료가 나와 있죠. 그리고 뒷내용을 봤을 때 스마트폰이 이런 거를 함께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게 문맥상 더 적절하기 때문에 come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 얘는 이제 요 녀석이 주어져 features 그래서 복수에 맞는 동사. 그 다음에 result 이거는 우리 1과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result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자동사라고 했었어.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그냥 result가 정답이다. 자, result 나올 때마다 내가 물어보는 거 있죠. result in은 뜻이 result in. 아니 지난 시간에 했잖아. result in 무슨 뜻이야? 응? 아니 안 들려. 이렇게 말. 야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겁나 떠들더만 그지 깽깽이들아 왜 이거 물어볼 때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해? result in 뭐냐고. 민서 result in 뭐야? 야기하다, 초래하다, 어떤 결과를 낳다. result from은 지연아 result from 뭐야? 딱 걸렸어. 뭐? 뭘 먹으세요? 민주 뭐야? 이 자식들아 내가 그때 이거 어휘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거라고 외우더라고 했잖아. 이씨. 이번 지금 설명하면 세 번째 설명하는 거야. 그지 깽깽이들아. 예? 잘 봐봐. result in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result from 같은 경우는 뒤에 원인이 나온다고 했어. 얘들아 여기에서 result를 결과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기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뭐뭐로부터 생기다.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어휘 문제로 잘 나온다고. 저동문은 어휘가 핵심이라니까. 이 그지들아. 까먹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넘어서 볼게요. 어쨌든간 이제 여기에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being resulted 탈락입니다. 다음 내용 갈게요. 36번. 동사원형이냐 ing냐는 이제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고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뒤에 was란 동사 있으니까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d와 done 하고 나왔는데 얘를 일단 and를 기준으로 볼게요. 잠깐 봐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얘도 좀 소심한 별로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앞에 was랑 짝이면은 did가 정답이고요. difficult랑 짝이면 done이 정답이에요. 일단은 did와 was가 짝이라는 건 이해가 잘 될 거야. 둘 다 과거형 동사니까. 근데 이제 difficult랑 done이 왜 짝이 되냐면 이건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치? 이 과거분사도 형용사잖아. 그치? 우리가 보통 이 병렬 구조를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녀석끼리 묶는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맞아. 맞는 말인데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병렬 구조는 똑같은 품사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똑같은 품사끼리. 그래서 심지어 앞에는 ing인데 뒤에는 pp로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품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품사가 똑같냐가 중요한 거야. 품사가 똑같냐. 자, 따라서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none이 정답이라면 앞에 비동사 was가 생략돼서 비동사의 pp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게 과거에 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 과거에 뭔가 종종 하지 않았다. 이 사진을 찍는 행위가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PP형을 쓰는 게 맞겠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PP형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 투투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그거랑 또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는 소댓 구문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it은요 과목 진목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요거 얘기했었어. 그래서 사실 요 이 부분에서 시험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스마트폰은 그것을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것을 너무나. 자, 우리가 소댓구문 쓸 때 요 뒤에 나오는 convenient, popular가 보어 자리야. 어디 갔냐? 여기가 동사고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죠. 오형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정답이 돼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은 그것을 너무나 편리하고 인기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에 해당되는 말은 that밖에 없겠죠. 결과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자, 게다가 와시나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오는데 that은 완전한 형태가 올 거 아니야. 명사절 접속사 아니 부사절 접속사니까. 그래서 요 부분 여기까지겠죠? 얘가 주어, is 동사, 보어 나왔습니다. 이 다 수식어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또 that을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어보다 최상급의 복수명사를 써야 되니까 더 최상급의 복수명사 이렇게 연결되죠? 다음 내용 갑시다. 38번. 자, 또 와시냐 대시냐 나왔는데 단순하다. 완전 불완전으로 구분하면 돼. 뒤를 보면 스마트폰, let, 목적격 보어 자리고요. use의 목적어인 photograph까지 나왔고요. 전치사의 명사까지 다 제대로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쓰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use와 everyone 이 둘의 관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능동형을 써줘야 되겠고 이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니까 역시나 능동형. l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뒤에 ing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고사항 하나 말해주면요, 우리 사역동사 중에 have 있죠. have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ing, pp 세 개를 다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have는 ing가 가능합니다. let은 안 돼요. let make는 안 되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본문 5 보겠습니다. 봅시다. 처음에 이거는 이제 enable 나왔으니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죠.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는데 어법적인 부분보다는 영작 때문에 너네가 기억해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보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 앞에 spread가 나와 있고 앞에 and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gather, wrapper, spread 요 셋이 이렇게 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 이거. 요거야 요거. 여러 개 나열한 거. 됐어요? 만약에 spread가 얘네랑 짝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gather와 wrapper 사이에 and가 있어야겠지. 정렬 구조니까. 됐어? 근데 and가 없잖아. 따라서 요 셋이 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스마트폰은 또한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정보, 그 새로운 소식을 모으고 보도하고 퍼뜨리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였잖아. 됐어요? 그래서 동사원형 spread가 정답이다. 그 다음에 without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동명사 또는 명사 나와야 되는데 rely와 rely on 이거는 이제 rely on이 한 세트죠. 뭐뭐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rely on을 썼다.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왔잖아. 메인스트림 미디어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rely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쓰려면 자동사로 쓰여야 돼요. 그냥 의지하다 이런 식으로 쓰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0번. 이거는 뭐 그냥 이러한 행위가 이제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불리워진다라는 의미이고 뒤에 이제 얘는 이제 보어죠. 보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41번. thanks to는 전치사 because 접속사인데 뒤를 보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thanks to가 맞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obvious, obvising. 앞에 or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living과 짝이어서 abusing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abuse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사원형이잖아. 남용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이잖아. 없어요, 근데 앞에 동사형이 없잖아. 그래서 애초에 abuse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behaviors 복수형이기 때문에 R 쓰는 거고요. 구문 분석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부사형인 quickly가 정답이 되겠고요. 42번.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what 명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형용사인 crucial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let이라는 사역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know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본문 6 마지막 본문입니다. 좀만 힘내라. 자, 보시면 처음에 형용사 대 부사 나왔는데 뭐 얘는 앞에 비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어 자리. 그래서 형용사 정답. 그 다음에 was와 did.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좀 뭐랄까 대동사 문제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는 뭐 대동사로 봐도 되고 이걸로 봐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다시 보니까 대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비동사 있다의 뜻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이 뒷내용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오늘날 세상은 세상과는 다르다. 이제 어떤 세상이냐면은 세상이 그 영화 아르고에 있었던 세상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대동사로 보든 그냥 있다로 해석하든 어찌됐든간 있다면 당연히 비동사겠고 대동사로 보더라도 앞에 비동사니까 당연히 was밖에 정답이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얘는 뒤에 photographs and amateur photographers가 주어인데 얘가 지금 many의 비교급으로 쓰인 거죠.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infinitely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얘는 왜 냈는지 모르겠어. 목적어 자리잖아. 당연히 목적격이죠. 그렇죠? 차라리 preoccupied 요 부분을 preoccupying, occupied 뭐 이걸로 내든지. 예. 그건 뭐 문제가 좀 별로였고. 그다음에 flooded와 flooding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and 나왔으니까 역시나 이제 그 병렬 구조 문제란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난이도가 낮은 게 뒤에 internet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인 flooding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flooding은 앞에 나와 있는 taking과 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은 46번. 마지막인가 여기? 마지막이네. 자, 요거 하면 끝이다 얘들아. 근데 마지막이라고 아주 그냥 옹골차게 꽉 차 있죠 문제가. 되게 많아요 번호가. 1번부터 보자. 자, 내가 아까 말했던 문제가 나왔네요. 앞에 전치사 나왔다고 위치 써라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대신하고 위치는요 절을 이끄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여기 번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좀 약소한 세세한 팁 하나 줄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 and나 but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등위 접속사들. 자, 내가 그냥 대표적으로 and만 쓸게. 이 and랑 요 and랑 다르다는 거 알아요? and와 콤마 and? 문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해석이야 둘 다 그리고겠지. 말고. 어법적으로 얘와 얘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 유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재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나만 쳐다보지 말고. 경빈. 뭐가 다른 것 같아? 완전 완전한 문장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쉽습니다. 자, 위에 있는 and는요. 얘는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병렬 구조. 얘는 뭐냐면은 이게 아마 이제 그 경빈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좀 끼워 맞춰볼게. 자, 어떤 거냐면 요 녀석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 but이나 or도 마찬가지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앞에 콤마 있다고 무조건 문장끼리 연결해주는 건 아니지. 아까 봤다시피 이것도 있잖아.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거는 병렬 구조가 맞아. 이거는 병렬인데 요 경우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가 붙어 있다는 거는 문장끼리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끼리 연결해 준다.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등위 접속사 but 앞에 콤마가 있다는 거는 그냥 여기서 끝났다는 거야, 문장이. 그래서 끝났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대은 뭐냐면 그냥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그것이야. 그거 앞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위치는 그런 걸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대시 답이 되는 거야. 심플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는데 뒷부분이 진주어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주어인 이시다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절이하가 부인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 불완전으로 풀면 되겠죠? 진주어 자리니까 테크놀로지 주어, has made 동사, photography 목적어, an essential part of our culture가 목적격 오형식 됐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완전한 문장이니까 되시고요. and 기준으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뒤를 봤을 때 일단은 it has altered. it 주어 나왔고 has altered 동사 나왔고 the way 목적어에다가 그 다음에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has를 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s altered와 has been altered 전부 다 이제 능수동 문제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 쓴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the way. the way는 알다시피 the way how 같이 못 쓰니까 얘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the way that을 쓰자니 뒤에 people see the world라는 완전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계대명사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능한 버전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the way 뒤에 뭔가를 쓰고 싶어. 근데 how는 못 써. 관계대명사 that도 못 써.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니치라 쓰면 돼요. 이니치. 얘는 가능합니다. 결국 얘가 how니까요. 됐어요? how랑은 같이 못 어울리는데 이니치랑은 쓸 수 있어요. 물론 in을 뒤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the way that을 쓸 거라면요 맨 뒤에 in 쓰면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법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이제 단어 테스트 우리 조진 사람들 담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